이제 오늘 새로운 세 번째 유형을 풀 건데 오늘 풀 문제 유형은 빈칸을 추론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3점짜리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빈칸은 사실 약간 서술형 문제 같잖아요.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데 보기를 보기 전까지는 내가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 여기 글을 읽은 것을 가지고 적절한 내용을 추론해서 여기에 골라야 되기 때문에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지만 그래도 오늘 풀 문제 유형은 지문의 길이도 굉장히 짧고 비유를 많이 사용했어요. 하나의 비유를 좀 길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항상 그랬듯이 우리 빈칸 추론 문제를 푸는 팁을 먼저 정리하고 갈 건데 첫 번째 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빈칸은 그냥 아무 때나 빈칸을 숭숭 뚫어놓진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 즉 글의 중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글의 요지나 주제나 글쓴이의 주장과 같은 중심 소재, 중심 생각을 그 빈칸으로 뚫어놓기 때문에 글을 쫙 읽으면서 이 글에서 결정적으로 그래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을 한다면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지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빈칸 팁은요. 빈칸이 있는 문장이랑 그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보기부터 5개의 보기부터 보는 것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읽은 다음에 대충 요런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빈칸에 들어갈 단어, 빈칸에 들어갈 답에 대한 단서와 근거를 찾으면서 독해를 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요 단서와 근거라고 하는 거는 글의 중심 소재라고 하는 거는 명사 하나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한 중심 소재나 반복되고 강조되는 표현, 즉 주제를 무엇인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생각하면서 독해를 한다면 더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힌트 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빈칸의 앞뒤 문장을 잘 읽으면 빈칸이 들어간 문장 그대로를 다른 말로 풀어 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즉 이러면서 다른 말로 풀어 쓰거나 비슷한 내용의 문장들을 열거하는 그렇게 정리해서 혹은 다른 말로 풀어 써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큰 힌트가 된다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3가지의 팁을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지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풀기 전에 단어를 한번 살펴볼 건데 오늘은 단어가 조금 많아요. 18개인데 아마 아는 단어도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한번 빠르게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conomy라고 하는 거는 경제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지문에서는 우리가 경제성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아끼고 절약해서 사용하는 걸 뜻하잖아요. 그래서 아끼기와 같은 뜻을 가지게 됩니다. 쌤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좀 목소리 상태가 고르지 않은 점 양해 좀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이번에 analogy라고 하는 거는 비유라는 뜻입니다. 어딘가에 빗대어 표현하는 그런 걸 말해요. 그 다음에 odd는 우리 교과서 오과가 아니라 육과다. 육과에서 against all odds였나? 그 어려움을 대항하여 어려움에 맞서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지문을 배웠었잖아요. 거기선 odd가 odds라고 해서 명사, 목수형이 붙은 명사의 뜻을 가졌지만 여기 지문에서는 형용사의 뜻, 이상한이란 뜻을 가집니다. 이상한의 뜻. 그 다음에 4번에 at first glance라고 하는 건 glance는 보는 걸 뜻해요. 무언가를 이렇게 흘낏 보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cloth라고 하는 거는요. 혹은 직물 천조가리를 의미하고요. 같은 뜻으로 우리 지문에서도 뭐라고 쓰였냐면 fabric이라고 하는 것으로 쓰였어요. 요거는 한지 국어였나? 한지에서도 한번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 soaked with는 soak이 흠뻑 적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과거 분사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에 흠뻑 젖은
이라는 뜻입니다. soaked with water 이라고 하면 물에 흠뻑 젖은 이란 뜻이 되겠죠. twist라고 하는 건 꼬다 혹은 비트다 라는 뜻입니다. 죄송해요. 그다음에 extract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를 빼내다 혹은 뽑다 혹은 추출하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추출이 아니라 추출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고 extraction이라고 하는 거 한번 배웠을 거예요. 암기 저번에 단어 시험에서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short of라고 하는 건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뭐뭐가 일어나지 않는 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외워야 알 수 있는 표현이겠죠. 그다음에 rip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 종이 같은 거를 찢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poetry라고 하는 건 시예요, 시. 우리 문학에서 배우는 시. 그다음에 squeeze라고 하는 건 짜내다 혹은 압착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고요. preserve라고 하는 거는 보존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integrity라고 하는 거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명사의 뜻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15번의 intended meaning이라고 하는 건요. 앞에 있는 형용사 intended가 meaning을 꾸며줘요. 그래서 intend가 의도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니까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의도된 의미라는 뜻을 가지고요. essential이라고 하는 거는 필수의 혹은 본질적인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라는 뜻으로 우리 질문에서 쓰였어요. 다음에 17번의 concept이라고 하는 건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hence는 뭐 이런 이유로 혹은 뭐 그러므로 따라서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고 그 뒤에는 어떠한 결과가 제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18개의 단어를 가지고 바로 한번 해석과 해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이러한 빈칸 추론의 문제를 푸는 팁으로 빈칸이 있는 문장과 보기부터 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했었죠. 한번 빈칸이 있는 맨 마지막 문장과 보기를 한번 먼저 읽어보고 해설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hence라고 하는 건 아까 뭐 그러므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럼 앞에는 이유가 제시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 뭐 결론이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in poetry 여기서에는 시에서 어떠한 내용을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요. 이러한 빈칸의 개념이 적용이 된다. apply는 적용된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시 얘기를 하고 있고 시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 제시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1번에 less is more 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한번 다시 하겠지만 less 적은 것이 뭐 더 많다. 적은 것이 더 많은 의미를 함축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적은 것이 더 좋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적은 것이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내용이 맞아떨어지는지 우리 위에서 한번 살펴볼 거고 2번에 analogy is necessary. 비유가 필수적이다. 비유가 필요하다. 3번 the more the better. 더 많은 것이 더 낫다. 1번이랑 그러면 3번이 지금 반대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위에서 읽어보면서 한번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4번에 integrity is essential. 그 온전함이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내용. 5번 writing poetry needs talent. 시를 쓰는 것이 재능이 필요하다 라는 내용이 제시가 되는지 한번 1번부터 5번의 내용을 마음에 두고 한번 위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on the subject of the economy of words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요. on이라고 하는 건 about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주제에 관하여 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럼 뭐에 대한 주제냐면요. 단어의 절약성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하여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economy of words 즉 단어의 절약성이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어의 절약성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The use of an analogy might be helpful.
뭐에 대한 사용이냐면요.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문장이 제시가 됐어요. 비유라고 하는 건 무언가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표현하는 거라기보다는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죠. 무언가 어떤 상황에 비유함으로써 함축적으로 그리고 간단 명료하고 그리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걸 의미해요. 그것이 바로 단어를 절약해서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소재가 단어의 절약 그리고 비유라는 두 가지 소재가 첫 번째 문장에서 제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A에 해당하는 다음 문장을 살펴볼 건데 여기서는 문법적으로 한 가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Odd as this analogy might seem at first glance. At first glance는 한 번에 묶어서 언뜻 보기에는 odd가 형용사인데요. 여기서 as라고 하는 건 뭐뭐 때문에, 뭐뭐 할 때,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뜻보다는 여기서는 양보의 의미를 가진 접속사예요. 그래서 although랑 똑같아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이긴 하지만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근데 형용사 이거는 보어예요. 주격 보어이고요. This analogy가 주어, might seem 이 동사예요. 원래 요 odd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었냐면 요거는 seem 뒤에서 주격 보어에 있었어요. 그래서 This analogy might seem odd at first glance 라고 하는 건데 as가 양보의 뜻을 가질 때에는 형용사인 주격 보어가 앞으로 도치되고요. 요건 도치의 일부입니다. 도치되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그러한 격을 띠게 됩니다. 이럴 때 as는 although랑 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이따 책 1번에서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비록 이러한 비유가 언뜻 보기에는 이상해 보일지라도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에서 끊고 가정해 보세요. 어떠한 상황을 가정하냐면 대절의 상황을 가정해 보십시다 라고 합니다. that부터 another까지가 하나의 명사절이에요. suppose의 명사절. 이러이러한 대절의 상황을 가정해 보세요. 뭐냐면 너가 a piece of cloth를 가졌어요. 가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것이 soaked with water 과거분사구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수식이 됩니다. 어떠한 천조각이냐면 물에 흠뻑 젖은 첫 조각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또 어떠한 상황을 가정해 봐야 하냐면 너가 get 뭐뭐하게 만듭니다. it라고 하는 건 a piece of cloth를 뜻하겠죠. 목적어 dry가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 보어하게 get, make의 뜻이에요. 만들다. 그러한 천조가리를 건조하게 만들어야 해요. 근데 as dry as you can, as 형용사 as you can이라고 하는 건 가능한 최대한 건조하게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as soon as 여기도 또 나왔네요. as 이렇게 세모로 표시할까요? 두 번째 SS절은요. as soon as you can 이라고 하는 거. 너가 가능한 빨리 그리고 가능한 건조하게 이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as절이 as dry as you can and as soon as you can 두 번째 두 가지가 이렇게 병렬이 되어 있네요. 근데 for one reason or another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너가 어떠한 흠뻑 젖은 천조가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능한 건조하게 그리고 가능한 빨리 건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라고 하는 상황을 제시해 주었어요. 다음 문장. The harder you turn and twist this piece of cloth. 자, 여기서는요. 더 플러스 비교급이라고 하는 두 번째 문법 구조가 제시가 됩니다. 더 플러스 비교급 그리고 여기서 더 플러스 비교급 그리고 and에 의해서 더 플러스 비교급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여기 옆에다 끌어서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더 플러스 비교급 쉼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더 플러스 비교급 요렇게 두 개가 연달아서 쉼표에 의해서 제시가 되는 거는요. 뭐뭐 하면
그리고 할수록 쉼표 더욱 뭐뭐 하게 되다, 더욱 뭐뭐 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문법 구조예요. 이렇게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요거를 적용해 봅시다. The harder you turn and twist this piece of cloth. 이러한 그 천조가리, 물에 흠뻑 젖은 천조가리를 더 세게, 여기서는 harder이라고 하는 건 세게라는 뜻을 가져요. 그것을 더 세게 비틀고 그리고 더 세게 꼴수록 the more water you extract from it. 더 많은 양의 물을 빼낼 수 있어요. 어디로부터 빼내냐? 여기에 it이 가리키는 건 바로 앞에 제시된 this piece of cloth를 의미하겠죠. 발음이 꼬였어. it은 this piece of cloth를 의미해요. 이 천조가리에서 더 많은 양의 물을 빼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할 수가 있냐면 그것이 여기서 가리키는 it도 앞에 있는 this piece of cloth를 의미하겠죠. 이러한 천조가리가 더 건조해집니다 라고 하는 거에서 끊기는데 뒤에 short of ripping the fabric이 약간 붙었어요. 삽입된 거예요. 천조가리가 이렇게 찢어지지 않는 한, short of가 아까 뭐뭐 하지 않는 한이라고 했죠. 그 천조가리가 찢어지지 않는 한, 너가 그것을 더 비틀고 더 세게 꼬을수록 그것은 더 건조해지고 더 많은 양의 물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예시가 비유적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suppose가 나오는 요 부분부터 여기서부터 ripping the fabric까지는 그 천조가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천조가리의 물을 최대한 빼내서 건조하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비유적으로 제시가 됐어요. 우리는 지금 맨 마지막에서 문장에서 보다시피 포에트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그 천조가리 말리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제부터 방금까지 제시된 천조가리를 말리는 것과 시와의 연관성이 시작되는 문장이 여기서부터 제시가 됩니다. In a way, 이러한 면에서 Poetry is just like that. 시는 정말 그것과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제시가 됐어요. 문제를 내가 여기서 낸다면 이 밑줄 친 여기다가 밑줄을 치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를 낼 것 같아요. 이게 어떠한 면에서 똑같다는 것인지 뒤에를 지금 보면 살펴볼 수가 있겠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도 더 플러스 비교급이 또 나오네요. The more 여기서는 어디서 끊기냐면 meaning에서 끊겨요. The better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쉼표가 앞에 이렇게 있고요. The more you squeeze letters, words, adjectives, verbs, nouns, and so on 이렇게 끊기고요. while부터 meaning은 약간 삽입된 거예요. 삽입절입니다. 한번 the more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너가 글자, 단어, 형용사, adjective는 형용사입니다. verb는 동사, noun은 명사, and so on 뭐 등등의 것들을 글자, 단어, 형용사, 동사, 명사 등등의 것들을 더 많이 빼면 뺄수록 squeeze는 짜내다. 짜내면 짜낼수록 이거를 짜낸다는 거는 종이에서 물을 빼내는 것처럼 이거를 빼낸다의 의미를 지니겠죠. 그래서 뭐 짜내다, 즉 빼내다, 없애는 거예요. 그거를 안 쓰는 거야. 그렇단 말은 이거를 비유적으로 그리고 함축적으로 표현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이라는 의미를 가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비유, analogy가 늘어난다는 의미, 그리고 함축적인 표현이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비유와 함축이 많아지는 건 단어와 뭐 글자 이런 것들이 더 적어진다는 의미를 하겠죠. 여기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문장이 이 글의 중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while은 삽입된 건데 while still preserving the integrity of the intended meaning. 여기서 while은요,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 조건이 제시가 되는 거야. 너가 여전히 still 보존해요. 그 의도된
의미의 온전함을 보존하면서, 그러니까 너가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해치지 않으면서 이러한 글자들 그리고 단어들을 빼내면 빼낼수록 the better the poetry becomes. 그 시가 점점 더 좋아집니다. 그 시의 질은 점점 더 향상됩니다. 높아집니다. 라고 하는 거겠죠. 얘들아, 여기서 제시된 while still preserving the integrity of intended meaning 이라고 하는 삽입절은요, 마치 아까 흠뻑 젖은 그 종이를 짤 때의 상황에서 뭐와 비슷하냐면요, short of ripping the fabric 이라고 하는 둘 다 조건이 제시된 거잖아요. 너가 종이를 찢지 않는 조건 하에 계속 짜내면 짜낼수록 물은 더 많이 나온다 와 같은 상황은요, 이러한 내가 시를 쓸 때 내가 의미하는 바를, 의도하는 바를, 의미의 온전함을 해치지 않는 한, 그리고 보존하지 않는 선에서 많은 단어를 빼내면 빼낼수록 그 시의 질은 좋아집니다. 그 시는 더 좋아집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을 제시해주는 상황 위에서에는 종이를 찢지 않는 상황과 똑같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hence, 아까 해석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시에서는요, 어떠한 개념이 제시가 되는 걸까요? 자, 우리 여기서는요, 시를 물에 젖은 천조각에 비유했어요. 천조각은 우리가 가능한 빨리 건조시키기 위해서 더 세게 비틀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양의 물을 빼내야 된대요. 그러면 시에서도 그 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빨강색으로 형광펜 친 것처럼 더 많은 단어, 글자, 형용사, 동사, 명사들을 빼야 된다고 했어요. squeeze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로 보아서는 빼내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죠. 비유와 함축을 더 많이 해서 이러한 단어들을 더 많이 빼면 뺄수록 그 시가 좋아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요.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절이 문장이 결론과 주제를 의미해요. 즉, 비유와 함축을 더 많이 사용해서 글자와 단어를 빼면 뺄수록 시가 좋아진다 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기에서 less is more 이라고 하는 더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더 많은 의미를 함축할수록, 비유와 함축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습니다. 시의 질이 향상됩니다. 라고 제시한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반대의 답을 뜻하는 3번. 더 많이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진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더 많은 단어를 뺄수록, squeeze 해낼수록, 바깥으로 빼낼수록 시의 질이 좋아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2번은 헷갈릴 수 있어. Analogy is necessary. 비유는 필요합니다. 비유는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비유를 쓰는 이유는요, 궁극적인 이유는 단어를 적게 쓰기 위해서 비유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유가 중요하다는 거는 중심 내용이 될 수 없어요. 단어를 적게 쓰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이에요. 비유를 쓰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중심 내용이 아닙니다. 자, 3번은 했고 4번 integrity is essential. 온전함이 필수적이다. 글자 수를 줄이는 데 부연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비유. 여기서 제시된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요, 하나의 조건이에요. 너가 의도된 의미의 온전함을 해치지 않으면서 글자를 빼야 한다라고 하는 부연적인 조건이었기 때문에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답이 중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제시된 2번의 analogy, 잘못 말했어요. 2번의 analogy, 4번의 integrity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래서 제시가 되긴 됐어. 근데 봤었던 단어야. 답을 골라야겠어 라고 하는 거는 직관적인 실수예요. 1차원적인 실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우리 지문에서 나왔던 단어를 눈에 보인다고 해서 바로 답으로 고르는 그런 직관적인 실수는 하지 않도록 우리 주의를 합시다. 5번에 writing poetry needs talent라고 하는 건 재능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관련성이 없는 보기였습니다. 자, 체크 1번과 2번도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odd as this analogy might seem at first glance라고 하는 거, 우리 방금 내가 글을 해석할 때 말하기도 했지만 요거는 도치된
문장입니다. 이거를 do라고 하는 접속사를 써서요. 도치되기 이전에 원래의 문장으로 바꿔 써라 라고 하는 문제고요. 양보부사절이라고 했습니다. 어드가 양보부사절을 이끄는 아니 어드가 아니라 미안. as가 양보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일 때에는요. 이게 동사 뒤에 있었던 그 주격 보어인 어드가 앞으로 나오면서 원래는 do였어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하는 do라고 하는 접속사를 앞으로 어드를 뺄 때에는 as로 바꿔줘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문장에서는 원래 접속사인 do나 although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though 그 다음에 this analogy might seem 그 다음에 odd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주격 보어. odd at first glance 라고 우리가 문장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ough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고 this analogy라고 하는 주어 might seem이 동사 odd는요. 주격 보어입니다. 주격 보어가 앞으로 이렇게 나갔을 때에는요. 양보부사절에서는 주격 보어가 앞으로 이동했을 때에는 do라고 하는 요 접속사를 as라고 하는 양보의 접속사로 바꿔준다. 그래서 도치가 된다 라고 하는 문법 구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줄친 it이 가리키는 건 우리 해석하면서 했습니다. 여기 it은 this piece of cloth 발음하기 좀 어려웠어요. 를 가리키니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This 물에 흠뻑 젖었던 piece of cloth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답은 1번이었고요. 소재 정리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 쓰기에 있어서의 단어의 절약. 그러니까 단어의 절약이라고 하는 건 맨 위에서 우리가 빨강색으로 형광펜 쳤던 economy of words가 중요한 중심 소재가 되겠다. analogy도 중심 소재이긴 한데요. 요거는 단어의 절약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economy of words, 즉 시쓰기 있어서의 단어의 절약이 중요한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빈칸 추론하는 문제 어려운 유형이었지만 지문은 그닥 어렵지 않았어요. 푸느라 고생이 정말 많았습니다. 안녕!